약속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는 제보자. 아직까진 평화로운 모습인데요. 자,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 아이고. 직진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이거 충격이 꽤 커 보이는데요. 제가 본 사고 중에서는 가장 큰 사고였어요. 검정색 차량 운전자분은 사고 차량에서 내리셨는데 내리신 걸 보니까 크게 다치시진 않으신 것 같았고요. 흰색 차량 운전자분은 충격 때문에 내리질 못하셨던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두 눈을 의심케 했다는 이번 사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직진 후 좌회전 차선이거든요. 근데 직진 차량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움직인 걸 보면은 검정색 차량이 그 직진 신호를 좌회전으로 오인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요 장소입니다, 여기. 그 사고 나고 있던 장소가. 그날은 진짜 거의 악몽이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날. 이 길을 지나갈 때면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제보자. 이곳에서 겪은 악몽,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좁은 길인 것 같은데요. 유독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고향집을 가기 위해서 가족과 다 함께 길을 나섰다는데요. 아이들 소리도 들리네요. 네, 한참을 주행하던 중, 자, 이제 이 앞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웁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죠? 차 온다 저게. 네 차 온다. 어이구,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주먹을 내리치는데요. 혼자 열지 마. 어머, 아이들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고 있고. 자기 아무 소리 안 해. 도로 한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죠. 하지 마. 자기 하지 마. 키가 2m 가까이 되고요. 네. 덩치가 몸무게는 최소한 100kg 이상 나가는 이만한 덩치 외국인 내려가지고 외국인이요? 새파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은근히 이러고 주먹을 휘두르고 하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 한 대 맞으면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안에 이제 식구들 놀란 거죠, 이제. 엄청나게. 하지 마 자기. 근데 왜 저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 자기. 자기 하지 마. 어머, 아하, 행동을 멈추지 해야 않습니다. 되는 건데? 이제 저쪽에 차가 오고 하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다가 안 열리니까 창문을 때리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기야. 옷까지 벗어 던지는데요.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아이들도 진짜 네. 얼마나 무서워. 가자 자기. 차 안 온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기야. 죄송합니다. 빨리 가자. 가자 자기. 상대 운전자가 보인 난폭 행동.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술하러 가고 거기서 이제 경찰한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자기 뒤를 따라와서 화가 났다. 그래서 먼저 가라고 했다. 그렇게 들었어요. 따라가면서 제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먼저 가라고 자기가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다지만은 진짜 그 사람 만나면 왜 그런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제보자.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처럼 차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이제 액팅아웃, 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따라오던 차에게서 스스로 위협을 느끼며 공격성을 표출했다는 건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화가 나는 건 저도 화가 나죠. 그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가령 얄미운 이렇게 끼어들기 운전이라든지 지나치게 이렇게 막 근접해서 빵빵거리고 위협을 주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잠깐 쉬어서 호흡을 하고 쉬었다가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 발생하는 예측 불가의 사고들. 제보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던 한적한 출근길. 어이구,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튀어나왔는데요. 어디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춰선 차량. 아하,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거기가 좀 위험적이에요. 그 급경사가 있고 급커브도 있고 네. 또 그날 비가 와가지고 길도 미끄러운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럭이 아마 조금 과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아하, 빗길에서 과속 운전이요. 미끄러운 빗길에서 자주 발생되는 교통사고. 마른 도면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는 강속 운전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쪽에서 와서 신호대기 중에 이곳에서 엄청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블랙박스에 포착된 건
빨간색 장난감 차를 탄 꼬마 운전자였는데요. 오, 위험해 보이는데요. 빨간불 빨간불인데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너무 낮아요. 이내 차가 오는 걸 확인하고 보일 텐데. 후진을 시도하는 듯 하더니 파란불로 바뀔 걸 예측했는지 번쩍 손을 들고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꼬마 운전자.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예측 출발을 해서 건너는 걸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요. 예측 바람불이 들어오니까 지원에서 배운 대로 손을 번쩍 들고 가는 게 참으로 귀여웠습니다. 무사히 안전귀가에 성공했지만 다음부터는 주행신호 잘 운전 지켜주길 습관을 저 바랄게요. 때부터 잘 들여야 돼요. 맞아요. 자, 예상치 못했던 그날의 영상입니다. 오이구, 쪽에서 뒤에서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자, 후방 영상입니다. 빠른 오토바이 속도로 아닌가요? 돌진해오는 오토바이 그대로 아이고 들이받고 여기서 직진 차선 두 번, 예, 여기서 났어요. 사고 직후 트렁크에 머리를 부딪힌 채 바닥에 쓰러졌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괜찮은 걸까요? 아이고. 근데 다행히 그 친구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천운으로 정리하게 찰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진짜 예.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1,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안일하게 네. 운전했죠. 그냥 헬멧도 안 쓰고 한 손으로 핸드폰 하면서 좀 아하.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생각해요. 또 슬리퍼도 신고 있더라고요. 네. 일부 미숙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이고 부주의한 운전 태도 때문에 도로 위는 어느새 위험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사용률이 급증했고 또 오토바이는 후방 주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회전 반경이 작다 보니까 급격하게 차선 변경, 결국은 부주의한 운전이 오토바이 사고의 급증으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들어오는 급격한 차선 변경,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 중앙을 주행하는 무질서한 모습까지.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촬영 중에도 목격됐습니다. 지금 안전 헬멧도 쓰지 않고 안전용구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불법으로 운전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약 2배 이상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위험한데요. 해가 지날수록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상자 또한 최근 1년 사이 2천여 건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노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인도를 달리다 적발될 시 4만 원의 범칙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아직까진 미흡한 오토바이 처벌 규정, 더욱 강화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실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길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를 한두 건을 보지 못해요. 이유는 앞지르기나 과속이나 급격한 차선 변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운전자들,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 예측 가능하다는 데 있죠. 결국은 안전 속도를 지키고 안전 규정을 지키고 실제 차선 변경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여러 가지 기본 규칙만 지킨다면 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 안전속도와 장비 착용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여러분들의 도로 위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이키고 싶다는 그날의 기억. 피하고 싶었는데 절대 피할 수가 없는 사고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우측 블랙박스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버스와 나란히 달리던 흰색 차량. 이내 버스보다 앞서 나가는데요. 그리곤 뒤따라오던 검정 차량 또한 속력을 내서 달립니다. 이때 동시에 2차선 진입을 시도하는 아슬아슬한 모습. 아이고. 급정거한 흰색 차량과 추돌하고만 제보 차량. 아하. 이 사고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정경일 변호사가 직접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상대방 승용차 측에서는 자기네들 과실은 10이고 버스가 90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예. 경찰서에서는 버스가 안전거리 미납으로 승리 추돌 사고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총 피해 견적만 무려 3,500만 원.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사고지만 한순간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3차로에서 나타나겠죠. 여기 사라졌으니까. 검정색 승용차는 도망가고 자기는 과실이 없다고 모른다 못 봤다 하면서 경찰에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옆에서 승용차가 자기네들끼리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주행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전거리를 지킬 수가 있고 그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제가 가해자입니다. 단순한 후미 추돌 사고로 봐서 버스 차량을 가해자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1차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충돌 사고와 2차 사고라고 하는 후미 추돌 사고는 하나하나의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후미 추돌 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 버스가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서 피하지 못한 피해 차량으로 판단돼야 됩니다. 과실을 본다면 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검정색 차량의 경우에는 과속으로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방향 지시기 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게 한 과실이 있고요. 흰색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방향 지시기 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이 있고 그 이후에 흰색 차량은 급정지할 사안이 아닌데도 급정지해버린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 버스의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검정색 차량의 과실은 50%, 흰색 차량의 과실은 20%, 버스 차량의 과실은 3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정색 차량은 흰색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다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전형적인 비접촉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주된 책임을 부여해놓고 피해버리는 경우 해당되는 비접촉 뺑소니. 법률 5조 3에 따라 1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사고 수습을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